녹화를 시작합니다. 화면에서는 선생님이 별로 주름이 없이 보인다. 근데 또 막상 보면 주름이 드글드글 하는데. 네. 자, 오늘 문서, 오늘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할 차례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저스트 같이 해보기로 할게요. 통합 강의 한 PPT. 깜짝이야. 설문조사 또 쪽지가 막 날라와요. 3일 3인가? 3일 4인가? 2요. 3일 312래요. 2 아니에요? 3, 2 아닌데? 3, 2 할 차례인가? 3일 2인가? 그렇죠? 네. 오케이, 3, 2. 오케이네. 야, 또 니네들이 이렇게 또 금방 체크해줘서 사실 어저께 그 내용은 앞반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뭐 니네 반은 또 니네 반이니까 변환이 잘 안 되네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할 차례죠, 맞죠? 네. 학습 목표는 이제 변자가 무슨 변자냐면 이제 변할 변자죠. 그다음에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게 변한다는 거죠. 다르게 변한다. 그래서 변이와 자연 선택은 이제 살아남는 자가 자연 선택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도태되지 않고 도태의 반대말이 자연 선택이야. 도태되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자연 선택됐다. 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후손을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한 자연 선택이 되면 이제 그 후손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 후손들이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형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화의 원리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다인의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 썰이죠.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론이 이 과학과 사회와 그다음에 농업에 미친 영향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항생제 내성 그러니까 세균이 있었어요. 세균도 세포 분열하고 증식을 하면 자손을 낳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자손 중에 말이야. 항생제 내성 일반적으로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이 없어요. 내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세균 중에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항생제가 뿌려지는 환경에서는 어떤 놈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내성 있는 애들이 살아남어. 그죠? 내성을 가지지 못한 애들은 다 도태되겠지. 그래서 내성을 가진 애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우성형질로 자리를 잡고 또 후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성 세균의 이제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부모가 이제 세포 분열이나 어떤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에 의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 돌연변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전자의 어떤 조합이 잘못되면 약간은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곳이면 그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우리 인간들 중에 아프리카의 어떤 인간은 그 적혈구가 대부분 적혈구가 정상인 사람들이야. 도너츠 모양이야. 적혈구가 정상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 남 모양의 적혈구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 있어요. 돌연변이로. 그러면 그 남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인간은 이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서는 잘 살아남아. 원래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세균은 적혈구에 기생을 하면서 적혈구를 파괴시키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서는 살아나기가 힘들어. 하지만 돌연변이에 의한 남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인간들은 그 지역,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우성 형질로 자리 잡을 수가 있지. 그죠? 항생제 내성도 세균도 마찬가지야. 돌연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세균이 된 거고, 또 말라리아의 그 적응력이 강한 그 남 모양의 적혈을 가진 인간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어떤 변형에 의해서 남 모양의 적혈을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 있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학습 내용 중에서 변이에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이의 구분. 변이는 사실 비유전적 변이가 있고 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변이 중에서 유전적 변이가 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유전적 변이는 이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통해 단련한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근육이 발달되어 있죠. 하지만 이 몸짱들의 근육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원래부터 받은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후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몸짱이 된 거죠. 유전자 변화 없이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다름이죠. 변이죠.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난 변이가 비유전적 변이인데, 이 비유전적 변이를 다른 말로 획득 형질이다. 획득.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신이 몸짱이면 너희들이 자식도 몸짱으로 태어나냐? 근육질 남자로, 근육질 자식으로 태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태어난 친구가 노력을 해야지. 보디 빌더라 그러나? 그 노력을 해야지. 그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다름이지. 그래서 이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되지 않죠. 또 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하지만 유전적 변이, 이게 이제 실질적인 변이인데,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난 변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뭐 웰시 코기의 털색이 개체마다 다르다. 웰시 코기가 뭔지 아냐? 개의 어떤 이름이죠. 털색이 달라요. 우리 인간도 보면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잖아요. 피부색이 다르죠. 또 같은 동양인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곱슬머리가 있고 순머리가 있고 반곱슬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 무늬가 아주 껍데기의 무늬라든가 색이라든가 나선 방향이 개체마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이 됩니다. 후손에게. 유성생식을 통해서 유전이 되는 거죠. 이걸 유전적 변이라고 하죠.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다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다름. 이것이 유전적 변이지. 이거는 자손에게 유전되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죠. 알겠지? 네.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 남모양의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어서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하죠. 그리고 남모양의 적혈구가 자연 선택되죠. 도태되지 않고 자손에게 유전되겠죠. 이처럼 진화에서 변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면 그 우성 형질로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말라리아의 지역,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이 지역이지, 아프리카. 여기에서는 정상 적혈구를 가진 친구들은 도태되지만 이와 같이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친구들은 여기서는 잘 살아남을 수가 있죠. 자연 선택돼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어요. 또 후손을 뻗어질 수 있고. 응? 알겠냐?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뭡니까? 아까 항생제, 그죠? 대부분의 세균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없어요. 대부분의 세균은. 그런데 일부 세균에서 DNA, 유전자죠. DNA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DNA 연기변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발생하죠. 그러면 항생제가 뿌려진 지역에서는 누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성을 가진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 자손을 낳고 자연 선택이 됐다 이런 말이죠. 도태되지 않고 자손을 낳고 우성 형질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죠?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비유전적 요인의 예 중에 이런 그 예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보디빌더의 근육질 몸매 이런 것들은 환경적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유전이 안 되잖아요. 또 혹시 어디 아프리카의 카렌족의 목 있잖아요. 카렌족은 막 목에다 막 그 링을 막 끼우죠. 목을 일부러 늘려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유전이 안 돼. 그 카렌족의 그 목의 어떤 길이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목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그건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유전적 변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핀치새의 종류가 다양해요. 핀치새가 부모로부터 이제 태어난 핀치새들은 다양한 핀치새, 예를 들면 뭐 부리가 길고 그 두께가 얇은 그런 핀치새도 있고 어떤 핀치새는 부리가 짧고 단단해. 그런 핀치새도 있어요. 근데 그 핀치새가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보면 갈라파고스 군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갈라파고스 군도. 그 갈라파고스 군도 들어봤나요? 예? 얘들아 갈라파고스 군도 들어봤어?
군도라는 게 뭐야? 군도. 여러 개의 섬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군도라고 그러죠. 근데 A라는 섬이 있고 B라는 섬이 있고 C라는 섬이 있는데 A라는 섬에는 핀치새가 부리가 긴 핀치새만 존재를 하고요. B라는 섬에 갔더니 부리가 두껍고 짧은 핀치새만 그 존재를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A라는 섬에는 곤충이 많아요. 그럼 곤충을 잘 잡아먹을 수 있는 친구들만 자연 선택되겠죠. 그다음 B라는 섬은 씨앗이 많아. 딱딱한 씨앗. 그럼 딱딱한 씨앗을 깨먹으려면 부리가 두껍고 짧아야 돼. 그래서 B라는 섬에는 그러한 그 씨앗을 잘 깨먹을 수 있는 핀치새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 유전자 어떤 변이에 의해서 핀치새의 부리도 기는 놈이 있고 짧은 놈도 있다. 하지만 그런 놈들도 다 환경에 잘 적응해야만, 길다고 좋고 짧다고 나쁜 거는 아니다는 거지. 짧다고 나쁜 거는 아니야. 환경에 잘 적응한 놈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놈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후손을 낳고 우성 형질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요. 여기도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같은 변이라도 서로 다름이라도 환경에 따라 유리한 정도가 다르죠.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죠. 자연 선택됐다는 말은 도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남모양의 적혈구. 이게 남모양의 적혈구가 뭐냐?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남. 이게 남모양의 적혈구. 이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생존에 더 유리하여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인간이 도태되지 않고 자연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잘 적응한 친구들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낳고 우성형질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이 유전적 차이에 의한 변이의 원인이 있어요. 변이라는 건 서로 다름이죠. 변이의 원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다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도 서로 다름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거 유성생식을 하는 것들. 유성생식이 뭐냐? 유성생식. 남자와 여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야. 남성, 여성이 이제 뭐 너희들 말로 짝짓기 하면 후손을 낳잖아요. 그죠? 그지? 이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을 하게 되면 이 어떤 새로운 조합의 유전 정보를 지닌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전적 차이에 의한 변이의 원인으로 돌연변이도 있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도 그 서로 다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한 개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변이의 구분. 변이는 유전자의 변화 없이 환경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죠. 이건 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므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전적 차이에 의한 그 변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돌연변이하고 생식세포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유전자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변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개체 사이에서 나타난 습성, 형태 등의 형질 차이,
예? 를 무엇이라 하냐? 변이라고 그러죠. 변이. 변이. 자, 자연선택설. 도태되지 않고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다윈입니다. 다윈.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주장했어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대표적인 원리가 자연선택설이죠. 자연선택설이란 뭐냐면 자연선택설은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들에 비해 생존율과 생식 성공률이 높다. 자연선택이 돼서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후손을 뻗들일 수 있다. 이게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설의 반대는 도태라고 보시면 도태. 그래서 생물의 모든 종은 자연선택의 결과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하는 학설이죠. 이 다윈이 주장했죠.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환경에 적합 방향으로 진화를 하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 A라는 섬에는 부리가 긴 새들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섬에는 부리가 짧은 새들만, 핀치라는 새죠. 핀치 새들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내성이 뭐냐? 약물을 반복 사용하여 약물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고요. 그러면 종이 뭔지 아십니까? 종. 네. 종은 사실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을 수 있죠. 근데 그 애가 또 생식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부모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거야. 봐봐. 이 타이거하고 호랑이하고 사자가 교배를 할 수는 있잖아. 라이거가 나오지. 근데 그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얘를 못 낳아.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당나귀하고 말이 교배를 해. 얘를 나눌 수 있어. 노새라 그러지. 노새는 그러면 노새가 결혼을 했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냐? 생식 능력이 없어. 그죠? 그건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진돗개하고 풍산개가 결혼을 했어. 풍진개가 태어났어. 그 풍진개는 생식 능력이 있냐? 있어. 그러면 진돗개하고 풍산개는 같은 종이야. 그렇지? 같은 종. 그러니까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노새나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지 인생만 살다 죽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내가 몇 개 적어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나? 어디다 적어놨더라? 어? 아니야, 적어놨어, 친구야. 내가 그걸 안 적어놓을 리가 없어.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연선택의 반대는 도태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생물은 서식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죠.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는 어떤 변이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자식들이 서로 다르죠.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과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자식들 사이, 개체들 사이에는 이제 먹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경쟁하는 사이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유리한 어떤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죠.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그래서 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 전달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죠. 계속해서 반복돼. 누적이 돼. 누적이 되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우성 형질이 또 나타나고 그 지역에 그 환경에 잘 맞는 그런 우성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갖다 진화라고 해요. 진화. 그래서 이 진화는 오랜 시간 반복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생물의 진화 중에서도 짧은 생애를 살고 가는 세균들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균들은 짧은 생애를 사는 세균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돼서 진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균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이 과정을 좀 잘 보십시오. 원래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는 생물도 있다. 세균은 짧은 시간에도 진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냐? 친구들아? 네? 네. 한번 볼까요? 자, 자연 선택과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생물의 진화에 관련된 얘기인데 핀치새의 진화가 있습니다. 핀치새.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갖은 같은 종의 핀치가 있죠. 핀치는 같은 종이죠. 왜냐하면 자식도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짧고 단단한 핀치새가 있고요.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새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환경에 유리하냐, 그 유리한 변이가 자연 선택되죠. 그래서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곤충이 많은 지역에서 자연 선택이 되죠. 도태되지 않고. 하지만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씨앗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자연 선택이 되죠. 도태되지 않고. 섬마다 다른 종의 핀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자연 선택이 된 놈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후손을 뻗들일 수 있죠. 남모양의 적혈구를 갖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적혈구가 원래 도너츠 모양이 돼야 되는데 산소 운반 능력 떨어지죠. 악성 빈혈이 나오죠. 생존에 불리하죠. 자연 선택되지 않고 도태돼요. 하지만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이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크죠. 이 남모양의 적혈구 가진 친구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의 적혈구 가진 친구들이 자연 선택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형질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고. 우수한 형질이 선택되는 게 아니고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선택이 된다. 환경 변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변이만,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되는 거지. 도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이는 부모로부터 이제
서로 다름이 나타날 거 아니야? 변이는 환경 변화는 관계없죠. 원래부터 존재하죠, 변이는. 근데 원래부터 존재했던 서로 다름이 어떤 지역에서는 잘 적응해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죠? 그죠? 여기 유전적 변이죠. 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는 환경 변화와 관계가 없이 원래부터 존재했던데, 봅시다. 항생제도 봅시다. 얘네들 자식들이야. 요 변이가 있잖아요. 원래부터 내성 세균이 있고 비내성 세균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이 내성 세균이 항생제가 뿌려진 지역을 보니까 원래 내성 세균이 원래부터 원래 두 마리 있었어요. 원래 두 마리 있었는데 항생제가 뿌려지니까 요 내성을 가지지 않는 애들이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있었는데 4마리가 죽었어요. 두 마리밖에 안 남아. 근데 또 항생제가 계속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내성 세균만 존재하죠. 이렇게 집단. 그 지역에 우성형질로 자리 잡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어떤 그 지역을 지배할 수가 있죠. 네? 자, 이 선택된 변이들이 개체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 개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생식 능력이 높아서도 아니고 증가 속도도 커서도 아니야. 얘네들은 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물이지. 내성이 있는 세균이나 비내성 세균이나 원래 생식 능력, 증식 속도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지만 얘네들이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얘네들이. 빨간 게 더 많이 이렇게 개체수 증가하는 원인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내성 세균이라고 해서 생식 능력이 큰 놈이냐, 증식 속도가 큰 놈이냐, 그건 아니지. 원래 비슷비슷해. 정상적인 인간이나 비정상적인 인간이나 생식 능력 또는 증식 속도 비슷비슷한데 그 지역, 그 환경에 잘 적합하면 또 개체수가 늘어나지. 원래 2마리였던데 9마리로 늘어나잖아. 이렇게 그 환경에 잘 적합하니까. 이 항생제 내성 세균도 항생제가 뿌려진 지역에 잘 적응하면 원래 2마리였던 게 9마리로 늘어나잖아요. 자, 진화는 단기간에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놈들이 단기간에 진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래서? 세균들. 짧은 생애를 사는 세균들은 짧은 시간에도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지금 내가 적어놨는데 그것이 어디 가버렸더니. 자, 여기 자연선택설 다인의 자연선택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연선택설은 진화 과정을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서 생물이 진화를 하는데요. 먼저 과잉 생산에 따른 변이가 서로 다름이 나타날 수 있죠. 과잉 생산에 따른 서로 다름이 나타날 수 있고 걔네들끼리 뭘 하죠? 생존 전쟁을 하죠. 경쟁을 하죠. 그죠?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도태되지 않고 선택된 놈이 있어요. 도태되지 않고 선택된 놈. 도태되지 않고 선택된 놈을 우리가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 선택된 놈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면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 선택은 환경에 따라 다른 방향에 일어나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설이야. Theory of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자연 선택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회에 잘 적응하면 우월한 인종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한 인종이 되기 때문에 우월한 인종이 잘 적응한 우월한 인종이
열등화 인정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으로 주장해서 제국주의 정당화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회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다인의 자연 선택설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잘 적응한 인간 우월한 인정,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인간 열등한 인정, 그래서 제국주의 정당화에 기여했네요. 개체 사이에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는 변이의 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유전자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의 원인은 돌연변이가 있고 생식세포의 조합이 있습니다. 생식세포의 조합.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조합이다. 생식세포는 뭐 정자, 난자를 얘기하죠. 정자, 난자. 자,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대한 진화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업에 미친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대한 진화론. 진화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다양한 생물들로 이제 생물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진화론인데, 누적이 되다 보면 아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계속 이렇게 가면 일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커지고 손발은 작아지는 그러한 종으로 또 바뀌겠지. 이걸 진화라고 그러죠. 좀 진화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네안데르탈인 보다 호모 사피엔스, 점점 인간도 좀 형태가 좀 달라지죠. 이걸 진화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다인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농업에 미친 영향, 그래서 이 변화, 종이 변화 가능성, 종들이 다 다르죠. 서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다름이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 가능성의 자극을 받아서 또 이제 교작과 뭐 서로 이제 교작을 하고요. 집단 선택법 등을 이용해서 품종 개량이 시작됐겠죠. 경제에 미친 영향, 어떤 경제주의, 산업 자본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주의가 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잘 적응하고, 그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는 사회인데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가장 적합한 인간이 살아남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인간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배자가 되고, 그 경쟁에 밀려난 친구들은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인종차별의 식민 통치들은 옹호를 했네요. 다인이 진화를 발표한 후 진화론의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는 사회 진화론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사회에다가 그 사회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애는 노예가 되면서 인종차별 식민 통치를 옹호를 했네. 이건 그런 얘기죠.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는 자는 지배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또 과학에 준 영향을 보면 다행히 진화를 당시 사람들은 생물에는 하등한 생물, 고등한 생물이 있고 인간이 가장 고등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다인의 진화론이 널리 알려진 후에는 진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이지 특정한 방향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 진화의 관점으로 종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 생물을 분류하게 됐다. 진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다. 특정한 방향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핀치세의 진화도 마찬가지죠.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다인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주었던 뭐 사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오랜 시간, 원래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진화라고 그러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생물들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세균들이 그러한 경우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까 여기 했죠? 변이와 자연 선택, 도태되지 않고 환경에 저가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자연 선택 과정이 도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내가 지금 아까 아침에 작업을 분명히 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아까 라이거 타이거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라이거 타이거 그 노새 버새가 있어요. 근데 암수가 뭐냐에 따라서 노새가 나오고 버새도 나온대요. 그 다음에 라이거도 있고 또 뭐 있죠? 물론 사자와 호랑이가 결합한 건데, 라이거는 타이곤인가? 라이거 타이곤, 라이고하고 타이곤이 있어요. 그러면 라이거는 숫사자, 암호랑이. 왜냐면 라이온 앞 글자 그걸 따야 되고, 타이곤은 뭘까요? 그러면 타이곤은 숫호랑이, 암사자, 이게 타이곤이죠. 타이곤. 예? 걔네들은 뭐가 없다고? 그 자식들이 생식 능력이 없어.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다 이 말이야.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으면 그 부모는 같은 종이라고 봐야 돼. 외에도 있대. 외에도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어디 적어놨 근데 빠져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